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사 안지원입니다. 1400이 드디어 깨지면서 많이 떨어지네요. 네. 코스피요? 네. 네. 2400. 네. 오늘 체감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버티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 0.5%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수로는 별로 이렇게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7%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여전히 팔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4,7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섹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올랐는데요. 요거는 또 그 삼성생명법이라고 하죠. 이 관련해서 이야기도 이따가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섹터 오늘도 방어주 역할을 잘 했습니다. 2위 기록을 했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넷마블, 소카, 삼성 STS, 코웨이, CGV, GKL, 네이버 정도가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뭐 한미글로벌이나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 IDT 이런 데는 좀 3~4%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쪽이죠.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주주들 매도 나온 이 한미글로벌, 코오른글로벌 이런 데는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풍재지는 무려 19%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뭐 재지주들 마찬가지로 3%대에 하락을 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에서도 SGC 에너지, 한국전력, 경동도시가스 등등 2~3%대씩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시멘트 업종도 하락을 했고요. 건설 업종도 오늘 중소형건설사 위주로 뭐 5~6%대씩 하락한 업체들도 있었고 뭐 GS건설, 태형건설, 뭐 대우건설 다 1~2%대씩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둔촌주공 그 청약이 미달은 안 났습니다. 근데 한 3~4대1 정도로 생각보다는 좀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변수는 이제 실제 그 청약 당첨자들이 청약 당첨을 넘어서 이제 계약까지 할 것이냐. 내년 1월달 정도에 그 계약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시 한 이틀 이후에 PF 만기가 있습니다. 네. 이걸 갚으려면 계약을 온전히 해서 분양대금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좀 너무 낮아서 당첨된 사람들도 계약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고 있는데 그게 또 PF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그 채권 안정 펀드에서 둔촌주공 PF가 좀 도움을 받았거든요. ABCP 물량을 좀 사주면서. 근데 차환을 했는데 12% 정도로 발행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번에 뭐 계약이 온전히 안 되면 뭐 2차 PF 위기가 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조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증권사, 건설사 다 PF 관련된 부실 우려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법 2가 발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생명법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파는 물량을 그냥 시장에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사가게 하자. 이게 삼성생명법 2 발의되는 이제 법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재매입을 하면 즉시 소각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투어는 실제로 실현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배구조상으로 보면은 삼성물산이 이 지주사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30% 물량을 채워야 되는데 삼성전자 30% 물량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화재,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까지 삼성전자 지분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서 실제 현실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삼성생명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요 차익을 실현하기 때문이 아닌가. 매각 차익이 한 23조 원 넘게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삼성화재도 한 3조 원 조금 안 되게 차익을 아마 인식을 할 것 같고요. 요 차익 실현에 따라서 일회성 배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G엔솔이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5.7% 정도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수요 둔화 우려를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생산을 감축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테슬라 측에서는 그거 부인했죠. 아니다라고 네.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하락폭을 되돌리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연말까지 할인한다라는 발표를 어저께 테슬라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테슬라도 한 3% 떨어졌던 것 같은데 모델 Y로? Y는 없어서 못 파는 차인데. 네. 네, 아무래도 수요가 탄탄하다면 이렇게 연말 할인 뭐 기간을 늘리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수요 둔화가 아무래도 정황상 보이죠. 그래서 LG엔솔도 벤더로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LG엔솔은 또 추가적으로 1월 말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예수 해제가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우리사주 물량인데요.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현재 50만 원 초반대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게 그때 60만 원이라서 따블 먹었는데 우리 사주 나 같아도 팔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지금 5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에 매수했으면 굉장히 큰 차익이죠. 여전히 70%대 수익률이라서 차익 실현은 뭐 욕구를 자극하기엔 충분해 보이고요. 직원당 평균 2억 7천만 원 정도씩 청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직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물량은 3.4% 지분율로 많지는 않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한 8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어서 유통 물량이 적은 것 대비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죠. 사전에 그거를 우려하는 물량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큽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 뭐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그 패시브 비중 빼면 몇 프로나 유통 주식이 되겠어요. 거기에 3%면 굉장히 큰 거죠. 한 10%는 더 갖고 갔을 텐데 패시브 자금들이. 네, 그렇죠. 총 유통 주식 한 10%좀 되는데 거기 만약 10%라고 하자면 3.4%면 30%의 물량이 풀리는 건데. 네. 굉장히 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더라고요. 네. 11월 14일 이후로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하루에 1,600억 정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간간히 10월 달도 그렇고 한 번 정도씩은 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좀 이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LG엔솔 주가를 좀 외국인들이 많이 떠받쳤던 것 같거든요. 패시브 자금들이 다 못 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패시브 뭐 예를 들어 시가총액 2위니까 한국 주식 살 때 두 번째로 많이 사야 돼. 이렇게 되면 패시브 전략으로 규모가 상당하죠. 네. 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밤에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뉴스로 접했는데요. 상장 폐지 결정을 거래소들이 하고 나서 위메이드에서 이거 정지시켜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렇죠? 기각 명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까지만 거래가 되고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제 금감원장이 이거 언급하는데 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그 최근에 들어서 내용 보니까. 네, 유통 물량 뭐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은 유통 물량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이슈 이외에도 뭐 자회사와 무담보 대출 거래를 했다 이런 최근에 뭐 단독 보도도 났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뭐 추가 검사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래도 뭐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 상장 폐지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는 20%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관계사의 자회사 중에 저 밑에 라인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상장 절차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증권사의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을 막 시작한 거니까 완전히 상장 절차 초기 단계입니다. 작년 3월에 텐센트한테도 50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대유라는 회사가 150억 투자했고 조강 ILI 여기가 350억 정도 투자해서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는데 조강 ILI는 자기 업은 안 하고 딴 일만 하네 얘네는. 투자업이 본업이야. 그래, 그죠? 네.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봤더니 영업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한 1,1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났었고 라인게임즈는 21년도에도 한 950억 정도 영업 적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0년, 21년에 각각 700억, 900억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1,200억 정도 순자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1년에 막 900억씩 적자를 보니까 2021년에는 520억 정도 남았습니다. 자본이 이렇게 주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겠죠. 한 330% 정도 올라왔고요. 물론 22년도 현재까지 누적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이 기조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자본 잠식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예를 들면 21년도에 900억 적자 받는데 지금 순자산 남은 게 5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에 뭐 투자를 했던 뭐 대유라는 회사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 한번 높은 밸류를 받고 상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쉽지 않죠. 크래프톤 보세요. 크래프톤 그 게임 신규 신작을 냈는데 봤거든요. 어떤 건가 해서 궁금해서 봤는데 그래픽이나 이런 수준이 되게 높긴 하더라고요. 좀 무서운 게임이라서 오랫동안 못 보긴 하겠더라고.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이런 되게 잘 만든 게임 같은데 하는데 주가는 그냥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게임사들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신작 네. 발표 전까지만 항상 좋은 레포트가 따라다니면서 주가가 쭉 기대감에 오르다가 네. 신작 발표하면 일단 떨어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그만큼 같습니다. 제로 소멸이라는 게 참 한국 시장에서 특히나 좀 발현이 되는 킹 반영이라고 할 만한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오늘 리오프닝 주에서도 조금 그런 게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중국 방역 조치를 대거 해제를 했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어떤 조치를 발표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한을 풀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중국이 방역 완화를 했지만 회복에 대한 낙관은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방 이후에 항공, 호텔, 식당 수요는 좀 늘겠지만 조심스럽게 경제를 재개하는 만큼 수요 회복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도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국내의 뭐 여행, 카지노, 항공주, 화장품, 면세점주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 20-30%씩 다 바닥에서 급등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참 힘들었죠. 네, 오늘 힘든 하루였네요. 지수가 이렇게 별로 안 빠졌는데 0.5%밖에 안 빠졌는데 빠진 종목 수가 대다수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잘 버티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